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A 기말고사에 대비한 정리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1반부터 8반까지 학생들이 함께 보면 됩니다. 이 영상은 학습지 37쪽부터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말고사에 대비해서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 유튜브 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디딤 영상 12번부터 20번까지 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내외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 요 단원과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 단원에서는 사회적 소수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뭐라고 얘기했죠? 사회적 소수자는 단지 숫자가 많고 적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했었죠. 바로 사회적으로 어떤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차별받고 있는 집단에 속했다는 의식을 가질 때 사회적 소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이주 외국인, 노인 여성, 또는 뭐 북한 이탈 주민, 뭐 이런 부류가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결 방안을 보면은 이런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는데, 보통 개인적 차원 하면은 뭘까요? 그쵸? 어떤 인식의 변화, 어떤 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 차원 하면은 어떤 제도나 정책이나 법률, 이런 것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규모라고 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사회적 소수자는 단순히 수가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 이 사회적 소수자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청소년 노동권과 관련된 요 개념을 좀 정리해 둬야 되겠죠. 청소년 노동권과 관련된 그 법률 내용이 주로 이 근로기준법에 많이 명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근로기준법에 나타난 청소년 근로자 보호 규정, 요것을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청소년과 관련된 나이는 그쵸, 바로 15세부터 18세 미만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5세부터 18세 미만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일 청소년은 몇 시간 근무할 수 있죠? 일일 7시간, 주 35시간입니다. 자, 성인은 40시간이죠. 근데 성인은 일일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지만 청소년은 일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에서 근로 가능하고, 이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초과 근무에 해당되겠죠. 오버타임에 해당되죠. 자, 그리고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하에 본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무리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해하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업소에는 취업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 유흥업소라든지 뭐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데라든지 뭐 이렇게 땅속으로 굴을 뚫고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소년은 어, 근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줘야 되지, 사업주가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 통장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 본인에게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 현금, 현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뭐 통장으로 이렇게 보내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청소년 명의로 된 통장으로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또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도
이렇게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보다 어떤 법률의 그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탐구활동 2번 학습지 39쪽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 15세 이상이어야지 근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넘겨서 일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휴일에 일하거나 또는 초과 근무를 하거나 또는 야간에 근무하면은 원래 받던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위험하거나 유해 업종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역시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통화로, 여기 통화라는 거는 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해 지급해야 된다는 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된다는 거. 자, 요 내용들도 역시 읽어보시면 되겠고, 어,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요거는 좀 잘못된 거네요. 35시간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35시간. 청소년은 1일 7시간, 일주일 35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를 토대로 다음 청소년의 근로계약에서 현행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 밑줄로 그어보자 했는데, 자,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학습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쵸? 바로 자, 의리 부모와 협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됐고, 그쵸? 매출액에 따라 수시로 지급한다는 부분이 잘못됐죠. 자, 어떤 점이 잘못됐을까요? 임금은 근로자 본인과 협의해야 되고, 근로계약서에 미리 명시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지 43조, 자, 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한번 이렇게 프린트와 그 다음에 디딤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해 보시면 되겠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 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 인권 문제 해결 방안 해갖고 여기 나와 있죠. 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인적 차원 하면은 의식이나 인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사회적 차원 하면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제도나 정책이나 법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한다, 높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국민의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시민의 차원에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갖고 뭔가 그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개인적 차원에서.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는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고,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이나 비정부 기구들을 통해 빈곤 문제의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이나 경제적 지원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어떤 국가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이렇게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국제적인 여론도 조성해야 되고, 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권 문제 양상에는 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본주의 발달과 시장 경제 해갖고 학습지 49쪽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발달과 시장 경제.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자본주의가 전개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함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가 있었죠?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흐름 속에서 자본주의가 어떤 특징을 갖고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본주의는, 자, 자본주의 하면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바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죠. 그걸 기억해 주시고, 시장에서의 자유경제. 자, 이런 말도 중요하죠. 자, 이런 걸로 특징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이 존재했는데, 어, 보통 자본주의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를 많이 추구하죠. 시장 기구에 의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시장 경제 체제인데, 바로 시장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 이 시장 경제 체제의 어떤 큰 흐름을 만든 다시 말하면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한 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손,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의미하죠. 이 가격에 의해서 경제 문제가 효율적으로 잘 해결되니까, 자, 정부의 개입은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 가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것이 사회 전체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 전체에게도 좋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자, 어떻게? 정부가 되도록이면 개입하지 않아서 않도록 해서 어, 개인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여기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여기는 중요 생산수단이 주로 국가 공공단체라는 점. 그 다음에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이렇게 나누는 것은 경제 문제 해결 방법에 따른 구분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고, 여기는 국가의 계획 경제 통제,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 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